안녕하십니까, 이진건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참모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이런 사람들 요즘 말이죠, 잠이 잘 안 올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불쾌하기도 할 것이고 또 초조해지기도 할 것이고. 왜 그러냐? 강적을 만났거든요. 어떤 강적이냐면요, 그거 야당이나 언론이 그런다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반박하고 대들고 위협하고 이러면 되겠지만, 이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여론이 그렇다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2일 RN서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는데, 거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40%선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40%선은 무슨 심리적 마지노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붕괴돼 버린 거죠. 더더구나 서울의 경우는 30%선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리얼미터가 TBS, 그러니까 교통방송의 의뢰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해 버린 겁니다. 그런 결과가 또 나왔어요. 그건 또 민주당에 또 충격이 됐겠죠. 그러다가 14일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문 대통령 역시 40% 붕괴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재확인해 주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당 지지율에서는 이 민주당이 통합당을 앞서고 있긴 한데, 그러나 그 격차가 많이 좁혀져 가지고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 이 갤럽의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낙연 의원이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추월당해 버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의원이 거의 독주하다시피 했죠. 전번에 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제 현직의 대표로 있을 때는 양자 구도가 형성되나 이런 이제 느낌도 좋습니다만은 결국은 선거에서 패배해가지고 떠났죠. 그러고 난 뒤에 이낙연 독주 체제가 또 이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도지사가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뒤에 갑자기 확 뛰어올랐죠. 물론 이거는 여권 내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권하고 상관없는 여권 내에서의 일이고, 야권에서는 여전히 지금 뚜렷한 그 주자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건 그건 하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현재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그 기반, 그러니까 유권자 기반 혹은 국민적 기반이 거기 분화가 생겼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친문 세력 아니잖아요. 오히려 친문 세력에서 배격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낙연 의원은 역시 친문의 현재까지는 대표 주자다,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그 실세들이 이낙연 의원은 과연 자기들의 후계 대통령감으로 인정을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안 할 거예요. 자기들 내에서 뭔가 직속의, 자기들 그 문 대통령 직속의 후계자 지금 찾고 있겠죠. 이미 김경수 도지사 이 사람이 만약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주자로 내세울 수 있겠는데, 그래서 자꾸 저렇게 말이죠, 재판부도 갈아버리고 말이죠, 이 재판도 질질 끌고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조국 전 장관 같으면 아주 처음에는 좋아했겠지만, 이 사람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하튼 이런 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그 사람들, 또 실세라는 사람들 정신 차렸을까요? 이건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를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되겠어, 이런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주변에서 말이죠, 그 측근에서 대통령님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직언을 하고 이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문 대통령 고집이 워낙 세서.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주변에서 전부 저마다 오히려 대통령한테 말이죠, 아부하고 이런 말, 대통령님 걱정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금 시장 반영, 그러니까 부동산 이야기 같은 거, 시장 반영되는 그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결국은 대통령님 결심이
그 결단이 옳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튼튼합니다. 단단합니다. 우리 지지 기반은. 그 정청래 의원.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콘크리트 지지 기반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때 주장을 했었는데 문 대통령한테도 있다고. 43%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한테도 콘크리트 지지 기반이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치고 난 뒤 이틀 만인가 40% 선이 무너졌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해 주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을 위해서 뭐 정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특히 부동산 이것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것 때문에 특히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분개했죠. 서울 시민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 부동산 그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 그럼 아주 오만하게 내가 건드리는 건 괜찮아. 건드려 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놓고도요, 여기 대해서 반성하는 빛 없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기자가 물었답니다. 뭐 문 대통령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당의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지는 거 왜 우리한테 물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참 기가 막히는 사람들. 언제 뭐 서로 이제 완전히 분가하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이 사람들 항용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고 이럴 때는 그거 자랑 못해서 안달하면서도 불리하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일희일비 안 한다. 뚜벅뚜벅 우리 길을 간다. 그러니까 고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고쳐? 우리 길이 맞아. 우리가 가는 길이. 뚜벅뚜벅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또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것도 다른 이제 청와대 관계자라는데 뭐냐면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 호감도는 여전히 높다 이런 말 한답니다. 참 기가 막힐 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아부를 자꾸 하니까 문제죠. 민주당 안에서도 그래요. 예? 민주당 안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말이죠. 이거 뭐 이번 달 말쯤 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쯤 되면 이제 시장이 안정돼도 진정기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늦어도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쯤 되면 시장이 완전히 안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뉴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박주민 의원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 사람 지금 당대표 출마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선택한 건 맞단 말이에요. 대통령 정책이 맞다 이렇게들 옆에서 부추겨 주니까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김남국 의원 이 사람은 또 여기가 북한인가 하는 불평이 나올 정도로 때려잡아야 된대. 다주택자를. 세상에 국민을 때려잡다니 의원이.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비단 뭐 이 부동산 문제뿐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 그또 뭐 거기에 있는 실세라는 사람들 또 여당 다 정말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자기들은 옳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그런 지침서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해요. 뭐냐, 우리는 이럴 경우에 절대로 여기 다른 말이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행동 강령 같은 걸 만들어 놨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대통령도 못 빠져나간다 이 말이겠죠. 조직의 논리, 조직의 윤리 속에서는 대통령도 그 윤리 거기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뭐 이런 법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저렇게 한결같이 저런 목소리 나올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맨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는 이름도 민주당. 그런데도 다른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추미애 장관 말이죠. 지금 선봉장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를테면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판단할 때 윤석열 사단 같은 게 있다. 이게 토벌해야 된다. 지금 토벌 작전 벌였잖아요. 몇 번의 그 인사를 통해서. 그 다음 조직을 완전히 개편해가지고 검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주무부처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앞장서 왔습니다. 왜? 대통령이 선봉장 역할을 시켰거든. 이제 검찰은 필요 없어. 공수처 있고 경찰 있으면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온통 이 소동을 벌여놨는데 그래 놓고도 추 장관은 계속 국회나 어디 가서 기고만장해서 말이죠. 안하무인성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떠들게 해놨으면 문 대통령 인사치레라도 유감 표명 한마디는 했어야 될 때 그런 거 없잖아요. 또 이 정권 측에서는 뭐 있습니까?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성추행 문제 계속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이 당은 말이죠. 이 성추행 이거 무슨 릴레이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그 충남지사가 그런 식으로 말이죠. 자기 삶의 전체를 말이죠. 성추행, 성폭력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 늪에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뻔히 봤을 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을 또 성추행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 한마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정도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그 뻔히 그런 가운데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추행을. 그러고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로 반성하고 이래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 그 사람을 서울특별시장 장례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5일장으로 치렀습니다. 거기 이해찬 대표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참여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것도 뭐라고요? 남인순이라고 그 의원 최고위원이기도 하죠. 거기 젠더폭력 TF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당내에서. 이 사람이 피해 호소인 이렇게 써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피해 호소인. 이게 그 도덕적 수준이 더불어민주당 안의 그 지도부의 도덕성 혹은 직업윤리성 이런 데 대한 인식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도 않고 일전에는 말이죠. 부산시 의원, 민주당 소속 시 의원이지. 이 사람이 음식점에 갔다가 그 종업원을 또 성추행했다네요. 그러니까 그 한 번만 한 거는 뭐 개업한 지도 며칠 안 되고 이러니까 손님 떨어질까 봐 참았는데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마 변호사한테 호소를 한 모양이에요. 김소정 변호사한테. 김소정 변호사가 이제 그쪽에서 상대방이 나는 절대 안 그래서 결백하다니까 증거 사진을 꺼내내고 꼼짝달싹 못하지. 그래서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이 사람 이제 12일 날 제명을 했고 그런데 중앙당에서는 이틀 지난 14일에야 이제 사과를 하고 무슨 뭐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뭘 어쩌고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제까지 뭐 했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오만하고 말이죠. 이렇게 스스로 반성할 줄도 모르는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미래통합당은 이제 분발해야죠. 계속 뭐 남의 실수만 기대하고 있지 말고 반사의 이익만 챙기려 하지 말고 이제야말로 자기 주자를 내세우고 찾아야죠. 지금 기존에 있는 인물들도 다 내세우고 또 새로운 인물들도 찾아가 등판시켜야죠. 그래가지고 정권을 되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미래통합당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